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선장과 선원 등 한국인 4명이 또다시 납치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은 배는 참치잡이 여선 아이리스 SO로 필리핀 선원 1명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게 유족 주장으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대 중후반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노래방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와 식당 영업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 영화관들은 1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H10N3형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연히 조류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로 유행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 자리에 또 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후 이번 신곡 버터까지 발표하는 곡들마다 핫백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선장과 선원 3명 등 한국인 4명이 또다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베냉 인근 해역에서 참치잡이 여선 아이리스 SO가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적들은 한국인 4명과 필리핀 선원 1명을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이 해적들의 납치가 됐었는데 10여일 만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교부가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해적이 자주 출몰하기로 악명 높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한국인이 탄 참치잡이 어선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무장 괴한들이 두 척의 쾌속보트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해상안전위험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습격을 받은 배가 아이리스 S호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적들은 한국인 선원 4명과 필리핀 선원 1명만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해적들의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관계당국과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선원 납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납치된 선원 135명 중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만 130명이 납치돼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이곳에서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납치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61명이 해적에게 끌려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서아프리카 해역을 고위험 해역으로 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아버지는 JTBC 취재진에게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공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선임 부사관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부대원들이 조직적으로 회유했다고 유가족은 주장했습니다. 휴식을 주도했던 그 여성스러운 사람이 코로나도 문제도 되고 이게 피해를 받으니 어떤 걸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한숨 푹 쉬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선임 부사관은 술자리로 불러내 3시간 넘게 고인을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소주도 갖다 놓죠. 장장 3시간 동안을 우리 여식을 붙잡아 놓고 조용하게 인생살이 이런 식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넣고.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공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2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고 공군 참모총장도 통화를 했는데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그 공군이 지휘 감독상의 책임이지. 다만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 수뇌부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 중후반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2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사흘 연속 400명대로 떨어졌는데 확산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노래방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강동구에서 한 노래방 도우미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입니다. 길 건너에 또 다른 노래방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확진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동구 일대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만 25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최근 서울에서는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43명, 중랑구에서 15명 등 올해만 모두 9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39명은 도우미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도 116건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모든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시는 서울시 25개구 소재 노래연습장 영업자 및 종사자 약 2만 명에 대해 6월 1일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되면 방역비용 등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서울시는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부터 경찰과 함께 불법 도우미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제부터 1차 접종이라도 끝마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체온도 나눌 수 있는 대면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1년 넘게 생이별을 해야 했던 노 부부는 만남의 기쁨과 그리움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욱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만을 소망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괜찮아. 우는 거야. 마지막 이제 눈에 들 거라고 좀 가만히 있으면 돼. 나 가만히 있으면. 잘 있었냐고. 잘 있지. 그리고 보고 싶어서, 영감 보고 싶어서 그냥 죽겠어. 보고 싶어서 궁금하고. 1년 만에 맞잡은 손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조금은 달래줬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보니까 좋아요. 그래도 짧기만 했던 면회였습니다. 다음번엔 아들, 딸들도 접종을 마치고 함께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우선 아버지를 못 보니까 보고 싶지. 전반적으로 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불안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부턴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최대 8명으로 정해놓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빠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미국 곳곳의 모습들 요즘 전해드리고 있죠. 지난 현충일 연휴 동안 미국 영화관들이 1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거의 마비 상태였던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도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손님으로 가득 찬 라스베이거스의 식당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마스크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That's what I was most surprised about was the no mask. It's kind of a little weird. It feels good though to be back free. Hopefully everybody gets vaccinated. 코로나 때문에 한때 유령 도시로 변했던 라스베이거스는 현지 시간 6월 1일 0시 전면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밤 마련된 축하 행사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호텔과 상점의 영업 제한이 모두 풀리고 카지노는 직원의 80%가 백신을 맞았으면 실내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We open back up and it's great. And I appreciate everybody coming out tonight. Looking around. We're having a great time. 라스베이거스가 속한 클라크 카운티는 주민의 55%가 백신 접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 환자가 증가하면 방역 지침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져온 상징적 변화이자 완전한 정상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영화관은 지난 현충일 연휴 1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2억 3,2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뚜렷한 회복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백악관도 다음 달 독립기념일 직후부터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대면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7,000여 명으로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18살 이상 미국인은 51.7%, 적어도 한 번 접종한 성인은 62.8%에 이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이 된 사례들이 앞서 있었는데요. 그간 한 번도 인체 감염 사례가 없었던 바이러스 유형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로 중국 당국은 대규모 유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장쑤성에서 H10N3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고 공지됐습니다. 진장에 사는 41살 남성으로 지난 4월 23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닷새 뒤 입원했습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돼 퇴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환자의 샘플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H10N3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플루엔자의 하위 유형인 H10N3는 가금류에 대해서 저병원성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람이 H10N3형에 감염됐다고 보고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이에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쑤성 당국이 환자의 밀접 접촉자들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고시보는 지난 2월에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H5N8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해 12월 중국 후난성에서 H5N6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또 한 번 그 저력을 보여준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번에도 발매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진입한 신곡 버터가 정상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빌보드 1위 자리에 쓰여진 BTS라는 글자를 정말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핫백 1위. 1위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1위. 지난달 21일 신곡 발표를 하며 당당하게 포부를 밝힌 BTS. 그들의 바람대로 이번에도 빌보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두 번째 영어곡 버터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1위로 데뷔한 54번째 곡이 됐습니다. BTS 노래가 핫백 1위에 오른 것은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스 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BTS가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 세비지 러브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빌보드는 BTS가 9개월 만에 네 번째 핫백 1위를 기록했다며 2006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후 가장 단시간에 세운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보드 발표 직후 BTS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벅찬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미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서 BTS는 미국 신예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한 주 앞서 발매된 로드리고의 싱글 굿 포 유가 먼저 핫백 1위에 올랐지만 곧바로 BTS의 순위를 내줬습니다. 버터 뮤직비디오는 발매 97시간 만에 2억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 최단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버터는 BTS 멤버들의 매력을 강조한 서머송으로 대중적 멜로디가 두드러진 댄스 팝입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썸머송으로서 버터가 좀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파생되는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32주 연속 핫백 차트를 지켰던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번에도 장기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헌법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헌법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일주일 동안 당 밖의 민심을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당 대표 차원에서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서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금강산이 열리면 이산가족 면회소 등 관련 시설 개보수 작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현 회장은 금강산 문제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남북 공동개발 구상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에서 조치가 나왔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이 된 임원을 포함해서 관련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회사 담당위원회에서 이같이 권고를 했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청년 직원이 대부분인 제주의 한 호텔 측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었는데요. 130여 명 노동자에게 4억 원대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9건 가운데 이 임금 체불 같은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보강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최대 2년 동안 직원 절반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임금 삭감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임원 급여는 추가로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노조가 반발해온 인적 구조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어제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로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선 2차례 조사 때보다 빨리 끝나서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에 서울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사를 방해한 개신교 신도들에 대해 조계종 직원들이 오늘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찰 방화에 이어 불교계 최대 행사인 법요식을 방해하는 등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성적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한국영화 공로상 수상자를 지난달 별세한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영화인에게 주는 상이지만 올해는 한국영화계에 대한 이춘연 이사장의 공을 인정해서 예외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등반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7대6 최고봉을 완등한 김홍빈 대장이 이번에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을 합니다. 성공을 한다면 장애인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제 열린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서 학술,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예술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고전으로 오래 기억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대 그룹 총수와 만나는데요.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대규모 투자로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 대기업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사태를 포함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정부가 오늘 내놓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취임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납니다. 이번 주 검찰 인사를 앞두고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대선 캠프를 차리기 위해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캠프를 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위치나 조건이 적당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은 서울 종로나 광화문을 우선 검토하되 국회가 있는 여의도도 함께 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사무실 자체도 청년층과 접촉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년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공간에부터 담아보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렇게 캠프까지 구체화하면서 윤 전 총장의 발걸음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 권성동, 정진석, 윤희숙 의원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유상범 의원 등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촉했던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이왕이면은 국민의힘 입당 결심도 함께 밝혀줬으면 한다. 경청하면서 그렇게 듣더라고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입당 여부나 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놓은 게 없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안다고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 전 총장의 영입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 등 중진들은 당박 대선 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여론조사 선두인 이준석 후보는 유력 주자라고 따로 배려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닫고 제 시간에 출발할 겁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당원 당규에 따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이달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선 일정을 놓고 당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격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다른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선 일정의 연기 여부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 지도부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앞서 특정 주자를 지지한다고 밝힌 의원들을 빼고 93명의 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선을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물었습니다. 입각해 있는 의원들과 당 지도부, 그리고 특정 주자 지지를 공개 선언한 의원을 뺀 9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39명이 연기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이달 중에 예비 경선을, 8월에는 본 경선을 치르자는 의원은 23명이었습니다.
연기를 하자는 쪽에선 야당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다른 이유도 적지 않았습니다. 2달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을 거고 여당은 컨벤션 효과라는 게 거의 없을 거고요. 1차 접종 집단 면역 이게 시급한 과제고 지금 부동산 문제 등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현행 일정을 유지하자는 쪽에선 규정을 바꾸는 데에 부담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당내 분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4.7 보궐선거에서 그 당원 당규 개정이 썩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으니까. 이 밖에 15명은 답하지 않겠다고 했고 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구체적인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선두인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미는 친문 진영 사이에서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든 양측의 반발이 불거질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친문 의원들은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를 뽑도록 한 당원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주자간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하지만 주자들이 합의를 해야 일단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60대 택시기사를 20대 승객이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범행 당일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노리고 흉기를 준비해서 택시에 탔었다는 건데요. 박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밤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는 인천에서 손님을 태워 분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리던 도중 뒤에 앉아있던 20대 남성 A 씨가 흉기로 이 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결국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맞으셨나 봐요. 처음 찔리시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는 사이가 아니고 범행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이날 A 씨는 애초에 다른 사람을 노리고 흉기를 준비해 택시에 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만남이 틀어졌고 눈앞에 있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겁니다. 경찰은 A씨에게 기존 살인죄에 살인을 계획한 살인 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최근 해당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어젯밤 11시쯤에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용이 내려진 가운데 50분 만에 불은 진화가 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비철금속 생산업체에서도 어제 저녁 8시경에 불이 났습니다. 역시 인명피해 없이 공장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동을 녹인 용액이 넘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합의금을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고 며칠 뒤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치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중남미 국가죠. 멕시코에서 오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소 88명의 후보와 정치인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치 테러가 난무하는 유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중간 선거에 나선 후보가 연설을 하던 도중 갑자기 여러 차례 총성이 울립니다. 놀란 시민들이 달아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멕시코 소도시 코쿨라 시장직에 출마한 에릭 라미레스는 지역 당국과 범죄 조직의 결탁 혐의를 제기했다가 연설 도중 범죄 조직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범죄 조직으로부터 협박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선거운동 규모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에릭 라미레스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uando yo empiezo a hablar de la carretera pavimentada, pues empiezan a disparar al aire hacia arriba de donde estaba la gente.
지난 26일에는 남부도시 모롤레온 시장직에 출마했던 알마 로사 바라간 후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는 유세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괴한들로부터 충격을 받았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북부도시 카헤메 시장직에 출마한 아벨 무리에타 후보도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는 대낮에 대로변에서 선거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10발의 총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안보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의 공격을 받은 후보들 대부분이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범죄 조직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 안보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Y ese, digamos, entonces hay intervenciones que no son tan vistosas, pero que pueden ser muy insidiosas en el proceso y que puede determinar en algunos lugares el resultado, ¿no? 멕시코 자문업체 에텔렉트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최소 88명의 후보와 정치인이 피살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표적이 돼서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후보와 정치인도 최소 56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범죄 조직 소탕보다 장기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취임한 뒤 범죄 조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선거 후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런데 멕시코 정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후보자 피살 사건이 1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피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멕시코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일로 예정된 멕시코 중간 선거가 과연 어떤 선거이길래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까지 개입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오브라도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 연방 국가고요. 대통령 취임 3년이 되는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연방 하원 의원 500명을 포함해서 주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2만 1천여 명을 선출하게 되고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이 제1당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선거보다는 의석이 줄어서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야당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부패 척결과 범죄자 처벌을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브라도르 정부에게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현지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이 되는 정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을 나누고요. 정치권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이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멕시코 정부는 2006년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그 카르텔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 조직이 검거를 피해서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지역의 이권 확보를 위해서 시장을 범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카르텔의 뇌물을 거절한다거나 또 반대로 결탁해서 안전을 보장받더라도 경쟁 카르텔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카르텔의 정치인 피살 사건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치안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직접적인 범죄 조직 소탕이 아니라 빈곤, 부패, 교육 문제와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에 집중했고요. 부패한 연방경찰 대신에 창설했던 국가방위군을 미국으로 가는 중미 불법 이민자 단속과 코로나 방역에 투입하면서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안이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네, 멕시코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출마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조차 이렇게 심각한 치안 부재에 노출돼 있다면 말이죠. 서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 같은 치안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카르텔과의 전면전도 실패했고 현재 유화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 일자리,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가입국가인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하루에 8,000원 정도고요.
경찰 임금도 적어서 공무원이 카르텔과 유착 관계를 맺거나 시민이 카르텔의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적인 근본 처방은 필요하고요. 또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마약의 최대 소비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마약 유통 이권을 놓고 그 카르텔 간의 다툼과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카르텔이 군 수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도 미국에서 불법으로 무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는 6일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후보자가 살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정치 테러의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멕시코 민주주의 그 자체일 것이라는 자주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이 대유행이 끝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중국에서 개발된 백신으로 두 번째입니다. 더 다양한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WHO는 지난달 초 시노팜 백신에 이어 현지 시간 1일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시노백 백신은 51%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 중증으로 가는 건 100% 방지했습니다. WHO는 시노백 백신을 18세 이상에게 2주에서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백신은 비활성화 백신이라 보관이 쉬운데요.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오르면서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나눠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현지 시간 1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 확진 후 28일 안에 사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이달 안에 방역 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온 사망 0명 뉴스에 영국 보건부 장관은 반가운 소식이다. 백신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BC는 오늘 사망자 숫자는 한 달 전의 감염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근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확진자는 그 전주에 비해 32%가량 늘었습니다. 인도 변이가 많아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코파 아메리카를 브라질 대통령이 열겠다고 강행을 하면서죠. 예,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 대륙 최대 축구 국가 대항전입니다. 올해로 47회를 맞는데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가 공동 개최하려 했지만 콜롬비아의 반정부 시위와 이들 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남미 축구 연맹이 그제 개최지를 브라질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브라질에서는 감염 확산을 부추길 거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651만 5천여 명으로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코로나 부실 대응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관객을 들이지 않을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Então, conversei com os ministros que poderiam estar envolvidos nesse evento. E foi unânime. Deixou bem claro, foi unânime. Todos deram sinal positivo. 예, 오늘 13일 개막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야권은 개최를 막겠다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권순우 선수가 남자 단식 2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권순우는 세계 랭킹 100위인 남아공 선수 앤더슨을 세트스코어 3대1로 물리치면서 지난해 US 오픈에 이어서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승리를 했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앤더슨은 메이저 대회에서 2번 준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은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북 북부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선장과 선원 등 한국인 4명이 또다시 납치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은 배는 참치잡이 여선 아이리스 SO로 필리핀 선원 1명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면서 국방부가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게 유족 주장으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대 중후반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노래방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 자리에 또 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후 이번 신곡 버터까지 발표하는 곡들마다 핫백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